(2023년 5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좌파가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 좌파와 민주당이 중국과 북한의 장단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제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떻게 국제정치를 펼치고 있는지, 공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일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히 뭐라 그래야 되나 미쳐 돌아갑니다.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절박하게 적대감을 표현한 적이 있던가. 야, 정말 일본에 대해서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너무 불쌍합니다. 우선 팩트를 볼까요? 오늘 26일이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후쿠시마 사찰단이 갔다가 돌아왔죠. 그 시찰단은 면제부 시찰단으로 아주 규정을 해놓고, 그 시찰단 파견으로 방사능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라는 혹을 달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재개하고, 그럼 아예 독도를 일본에 내줄 작정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더니만은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 국익과 국민 안전을 팔아먹겠다는 뜻이었냐? 매국행위 중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김병주, 별 4개를 달았던 육군 대장 출신이죠. 김병주. 네. 3군 단장도 했었죠. 바로 별 4개 달았는데, 참 문재인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못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YTN 라디오에 나와서 맹탕 들러리 시찰로 오염수 방류 명분 축적의 들러리가 되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건 내정 간섭이에요. 일본이 하는 거 왜 이렇게 끼어들어.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제주도와 부산 일대의 횟집들이 문을 닫고 있다. 뻥까지 마세요. 저도 지금 회 먹으러 가려고 지금 가고 싶어 죽겠구만. 오염수가 방류되거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유입될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에 문을 닫는다. 저는 10년 전에 후쿠시마 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후쿠시마 가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사과도, 복숭아, 후쿠시마 뭐뭐가 유명하죠. 복숭아도 먹고 잠도 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겁내는 후쿠시마 발전소 통제선까지 갔다가 왔고, 네. 지금 이렇게 10년도 지났는데 건강이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제발 저렇게 뻥치는 정치인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우리 바다를 지켰다. 국민들이 뜻을 모으면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지킬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신유 12척, 이순신이 얘기했던 말이죠. 유명한 말을 가지고 어떻게든 선동을 하려고 난리 부릅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대책단, 여기에 양용원령 있고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죠. 이렇게 반일 감정에 불을 지르려고 난립니다. 자, 이제 조만간 제주도 해상에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라 그러죠. 출범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열고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을 합니다. PSI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일본은 자기네 군함을 호위함이라고 불러줘요. 들어온답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때 이제 보통 자기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함수 부분에는 우리나라 태극기, 한미에는 자국기를 붙이고 오죠. 근데 자국기를 다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민간 선박이고, 군함 같은 경우는 자국 군기가 있죠. 우리도 해군기가 따로 있죠. 푸른색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태극 들어가 있는 해군기가 있는데, 일본 해군기,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 우길기라 그래서 가운데 태양 같은 게 있고 쫙 햇살이 나가는 그런 모양인데, 과거 일본이 그걸 우길기, 자기네 국기는 아닌데 그걸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일본 그 해상자위대가 쓰는 자위대기하고 우리가 비슷하긴 하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달고 들어오는 것을 또 반대하려고 난리인데, 국방부는 아니 각국 함정이 자기네 상징하는 깃발 달고 오는 건 별 문제 없다. 뭐냐?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제정치를 가끔 설명드리잖아요. 제 설명이 좀 쉬운지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핵전쟁? 그거 두려웠겠죠. 근데 진짜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그 친구, 미국의 젊은 장교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이 앞으로 모든 국가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살아야죠. 생존을 하는데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해야 돼요. 생존과 발전이 국가나 개인, 사람에게, 사회에게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미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게 뭐냐? 경쟁자예요, 경쟁자. 이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쟁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럼 경쟁자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미국은 캐나다를 사이에 두고 알래스카하고 미국이 딱 있어서, 근데 캐나다도 사실상 뭐 미국의 일부라고 봐도 되죠. 캐나다 인구 3천만 밖에 안 되니까 미국의 큰 주밖에 안 되고, 그러면 미국은 북미 대륙 전체를 차지한 아주 덩어리 큰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한 미국의 경쟁자가 되려면은 이 북미 대륙에서 미국의 경쟁자, 남미 대륙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럼 어디가 가능하냐? 아프리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한 통일한 세력이 나오면은 그 세력은 미국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젊은 장교가 미국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방해가 되고 위협적인 건 유라시아를 통일하는 세력이 나오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예측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엘리트들은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미국이, 지금 유라시아에는 중국이랑 큰 덩어리하고 러시아는 큰 덩어리가 있죠. 이 중에서도 지금 러시아는 힘이 없고 중국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중국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유럽으로 무대를 옮기겠습니다. 유럽에서, 영국 입장에서 유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영국이 생존하고 번영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거는 유럽이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유럽이 통일되어 있을 때가 중세입니다. 중세. 그죠? 카톨릭, 그 다음에 로마, 또는 이제 신성 로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카톨릭을 통일했을 때는 영국도 그 영향권에 있어요. 근데 영국이 국민국가로 명예혁명 이후로부터 쭉 가면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발전하고 할 때, 유럽이 통일되면 통일된 유럽은 영국을 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돼요? 이 유럽이 통일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럽사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옛날은 빼고 나폴레옹이 유럽을 한번 통일하려고 했을 때 영국이 프랑스와의 전쟁하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죠. 그죠?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 군을 막판에 깨면서 유럽 통일을 막아버리죠. 그게 영국이 유럽이 통일로 가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일을 시도합니다. 그때 영국이 참전을 해요. 유럽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가장 속도 빠른 통일은 사실은 히틀러가 했던 겁니다. 나치 독일이 굉장히 빨리 유럽 전역을 석권해 갔어요. 나폴레옹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굉장히 전략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걸 막아보려고 하다가, 나폴레옹 때는 자기 힘하고 유럽에서 나폴레옹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아갖고 막았는데, 이때는 도저히 못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처칠 총리가 미국에 가서, 야, 미국 나 좀 도와줘 해서 끌고 들어와서 미국과 같이 유럽이 통일되는 걸 막습니다. 그게 대서양 헌장이고, 그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을 만들죠. 그게 연합군의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게 줄여서 UN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가니까 소련도 자기네 편을 집어넣고, 중국도, 또 일본이 또 미국을 치니까 중국도 집어넣고, 마지막에 프랑스를 넣어갖고 5개 나라, UN 5대 상임이사국 만들고,
그게 유엔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영국은 끊임없이 유럽이 통일되지 못하도록 그래야 자기 생존과 번영이 유리합니다. 미국이 1, 2차 대전 때 봤을 때는 유럽이 통일되고 그 통일된 유럽이 영국까지 먹으면 미국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영국과 같이 유럽이 통일되지 못하도록 개입을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도 개입했는데 그때 미국의 가장 유명한 지휘관이 메가더 대령. 무지개 여단 이끌고 참전해서 잘 싸웠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아이젠하워, 메가더가 육군참모총장일 때 부관을 했다고 하는 아이젠하워가 미국군 연합군 총사령관이 돼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면서 유럽을 다시 이제 쪼개놓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처지에서는 일본이 통일되면은 우리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일본은 지금도 이제 40몇 개의 도도부현 있잖아요. 그 옛날에 다 번이었잖아요. 제가 종번 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종은 가운데고 번 여러 가지 나라 그러니까 반독립국가 상태죠. 그거 쭉 그게 서로 전쟁하고 지낼 때를 전국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다 그걸 1차로 통일하는 게 오다 노부나가가 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차로 통일을 해놓고 나서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는 이유로 조선을 쳐들어오는 게 임진왜란입니다. 일본이 통일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그로부터 한 1592년이니까 다시 한 300년쯤 지나서 1800년대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독구가 막부가 통일국가이긴 한데 굉장히 약했어요. 그 막부를 무너뜨리고 이 번들을 현으로 바꿔서 일본에 가게 되면 우리는 도를 걔는 현이라고 그러죠. 그걸 현을 설치하면서 다시 중앙정부, 중앙집권하던 정부 메이지 유신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대일본 제국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정한론, 조선을 한국을 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임진왜란 때 이루지 못한 것, 즉 조선을 합병하고 더 올라가서 만주국을 위성국가로 세우고 더 가갖고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일본이 통일되면은 우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국시대로 쪼개져 있는 게 좋아요. 자, 또 하나 중국을 봅시다. 고구려가 가장 좋아요. 고구려가 처음에 이제 중국의 후한 때 한나라가 유방이 세는 한나라가 있다가 한번 망했다가 다시 광무제가 세워서 후한이 됐을 때 고구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한 말에 가게 되면 이게 쪼개져서 유비, 그 다음에 조조, 손권이 다투는 삼국시대가 열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진나라 통일했다가 뭐 위진 남북조 시대 혼란기를 쫙 갑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가다가 그게 이제 북쪽에는 위나라,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남조라 그래서 한 6개 나라가 계속 무너지면서 존재해요. 그 중국이 남북으로 대립되죠. 이때 고구려가 가장 강성해집니다.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고구려가 강성해지고 고구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누구에 의해 통일되는가 하면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니까 수나라의 수양제 수문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그걸 고구려가 간신히 막아내요. 그 수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통일되는 왕조가 당나라인데 당나라가 쳐들어오면서 고구려가 무너집니다. 중국 대륙이 통일되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 고구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한 100년 지나서 이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5대 19개 혼란이 생깁니다. 중국이 여러 개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혼란을 송나라가 통일하는데 송나라가 통일했다가 금방 거란이 쳐들어가서 때려버려요. 그래서 북쪽에는 거란이 요나라, 밑에는 남쪽에는 송나라가 있어 중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기기가 있을 때 이때 송나라가 요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한테 계속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삼국지가 만들어져요. 고려, 요, 송. 비슷한 거는 고구려가 있을 때 고구려, 북이, 남조. 삼국시대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생존에 유리하고 번영할 수 있어요. 그 고려 때도 이렇게 오다가 이 요나라를 금나라가 때려서 없애버리고 금이 들어서 갖고 금나라, 송나라, 고려가 이렇게 대립할 때도 고구려는 이 고려는 그래도 힘을 좀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몽골이 일어나서 금나라를 때려 부수고 송나라 잡은 다음에 고려를 치니까 우리가 깨갱하고 합병이 돼버려요. 중국이 뭘로 통일되면 우리는 애먹습니다. 그러한 원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명이 들어섰는데 명도 통일 완료돼. 그래서 조선은 조공국가로 우리 형님 뭐 이렇게 모실 테니까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청나라 때도 통일됐으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일본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병합됐다가 그 일본이 중국을 때려서 막 먹어 들어가다가
이런 일본이 미국까지 때리다가 미국이 일본을 때리니까 일본이 무너지면서 우리 독립하고 중국이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에서도 통일국가가 못 나오게 하도록 하고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강해지니까 일본을 쪼갠 거죠. 일본하고 우리를 쪼갠 거고 만주도 떼어내서 중국에 족보낸 거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관심은 중국을 약화시키는 건데 방법은 쪼개는 겁니다. 쪼개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국을 하고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소련이 무너져서 15개 공화국으로 쪼개졌지 쪼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2차 대전 때 져버려가지고 지금 미국 통제하에 있어요. 그 일본은 지금은 한 나라가 분명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 근데 중국은 마음대로 해. 근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 카드 갖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지금 중국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치니까 러시아가 덩어리 커지면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불편하니까 미국까지 해서 전체가 러시아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막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못 나오도록.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자, 중국 입장을 얘기 드릴게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워낙 힘들죠. 근데 미국은 설사 손을 못 대고 일본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의 국가 목표는 뭔가 하면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지금 체제, 정전체제를 유지하라는 게 쌍중당, 쌍궤병행이에요. 한반도는 두 개의 조선으로 쪼개져 영원히 정전 상태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가 싸우도록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이용하느냐?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거고. 북한도 자기가 생존하려면 대한민국이 두 개 파로 쪼개지면 좋아.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그 논리에 따라서 반일 감정 갖고 반미 감정을 잘 안 먹힌다. 계속 후쿠시마 뭐 일본 우결기 당겨온다 떠들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중국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친중이 좋으냐 친미가 좋으냐? 간단하게 말하면 친중으로 가면 먹고 살기 힘들고 친미로 가게 되면 좀 먹고 살만합니다. 미국은 워낙 멀리 있어서 영토적으로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우리를 먹어버렸어요. 한사군 만들었죠. 고구려를 합쳐갖고 안동도호부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원나라가 들어와서 고려를 병합했었죠. 조공국 만들었었죠. 근데 미국은 너무 멀어서 우리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재밌는 거는 일본이 꽤 강한데 일본도 사실은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위협이 너무 크니까 북한 위협 때문에 북한을 일단 제거해서 우리랑 북한 관리를 대한민국이 해도 좋다라는 의사를 통일해도 좋다는 의사를 내보내고 있지. 미국도 비슷한 입장이고. 특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중국은 분단돼 있으라는 거. 자, 이런 중국의 국제 전략. 자,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 통일되는 게 제일 싫은데 지금 그 가능성 있는 나라로 중국을 보니까 중국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대만 카드로.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은 어떻게 못하니까 대한민국을 쪼개려고 자꾸 하는데 거기에 말려드는 앞장서는 게 좌파들이고 거기에 아바타처럼 떠들고 있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야.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애쓴다 민주당 좌파와 함께 북한과 중국 장단 맞추고 있니? 그러면서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니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희롱하는 게 안 보이니 이겁니다. 국제정치 좀 이해되십니까? 좀 긴 설명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